틀렸는데 우리는 7마리만 틀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자랑할 일은 아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게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윤석열이었더라면 어떡할 뻔했냐. 비교할 필요 근데 없습니다. 네. 그 말은 맞아요. 그 진짜 끔찍한데 네. 과연 윤석열하고 비교해가지고 잘했다? 일본이 거의 항복문서인데 항복문서에 비해서 우리가 잘했다는데 만족할 수 있느냐? 네. 조금은 더 긴장하고 향후에 이행 과정에서 네. 미국이 부릴 목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버텨내야 된다는 네. 의미에서 저는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아, 욕을 많이 먹어요? 누구한테요? 뭐 우리 대통령한테 열광하는 분들은 네. 네. 제가 초친다고 생각을 하고 아, 네. 또 뭐 초친다고. 없던 아들이 3명이나 생겨가지고 3명 다 군대를 피하고 있다는 등 뭐 쌍욕이 넘쳤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고요. 네. 아들 곧 저 때문에 군대 갑니다. 네. 아, 저 때문에 군대 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니까 가겠죠. 네. 본인이 선택을 아니 하겠지. 그 얘기는 좀 네. 해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욕을 많이 먹고 다니시는 거네. 네. 제가 그것까지 좀 몰랐습니다만. 네.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네. 간단하게 뭐 제2의 새만금 사태를 우려했는데 아, 잼버리. 예, 예. 사실은 네네. 이번 아이팩을 많은 분들은 한국의 국제사회의 복귀라는 아. 거로 정의를 내렸는데 사실 그걸 넘어서 네. 트럼프 시대의 외교의 모범이 됐다. 외교의 답안을 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김준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숙제도 많이 남아 있고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왕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 또한 또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머지 해결해야 될 부분 플러스 또 좀 미국도 이틀 후면은 뉴욕시장부터 버지니아 주지사 그리고 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있는데 내년 11월 선거의 중간 선거에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했는데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잘한 성과들을 더 구체적이고 바이섹트 해가지고 촘촘히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네. 미국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좀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가지고 전략을 갖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꼽은 네. 나의 최고의 명장면. 저는 하나라고 따지면 사실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요구 왔다는 맞네요. 거예요. 네. 그거를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게 그 이론적으로 몇 년이거든 10년이거든 20년이 걸리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외교사를 바뀌어 버렸어요. 저도 주장하고 싶은 거는 외교는 외교관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받았던 게 소년공 출신이다. 검정고시 출신이다. 좋은 대학 안 나왔다. 외교를 아느냐. 이렇게 비판받았잖아요. 그건 이제 비난이었죠. 비난. 솔직과 담백 그리고 네. 당당하고 실용적이고 국위구선하는 그런 외교를 통해서 네. 그 상대방도 그 솔직함을 받아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외교사를 새로 썼다. 라고까지 극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당당 외교, 실용 외교, 네. 빛을 발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 송영길 대표님은요? 말씀한 대로 잼버리 대회의 참혹한 외교적 그 국제 행사의 참사와 그 파리에서 열렸던 그 엑스포 유치전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25대 108이었습니다. 25편은 그냥 있어도 25편 얻었을 텐데 5천억을 투자해가지고 5천억을 썼어요. 거의 뭐 반전 일어났다가 거짓말하다가 파했던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김준영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해석 투쟁과 실행 단계에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은 선방에 막아냈다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핵 추진 잠수함도 필리 존스에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조건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한 것처럼 윈윈 하려면 사실상 옥포 대우조선 하나오션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블록해 가지고 메이드 인 US 하나 붙여주는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윈윈으로 가야 됩니다. 뭐 세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따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고요. 저는 네. 이제 가장 좀 재미있던 장면은 네네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진핑한테 샤오미 보여주니까 이거 보안 됩니까? 나 근데 섬뜩했어요. 섬뜩했습니다, 저도. 근데 시진핑도 잘했어요. 네. 가볍게. 그렇습니다. 자기 비하성. 백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백도 있는지 봐라.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외신이 평가가 뭐라고 미국 언론에 평가를 했냐면 네. 시진핑이 근엄한 사람이라 이러한 즉흥적인 애드립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친화력에 녹아내린 거지. 음. 그래서 자기도 기분 나쁘지 않게 애드립으로 백도어 있는 거. 아, 명장면이에요. 그 아주 웃음 속에도 정말 무가 있는. 현실이 다 들어가 네. 있는 그 웃음. 인도네시아 대통령한테도 네. 그 KF-21 어떻게 됐냐. 야, 그걸 또 꺼내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트럼프한테도 완전 이거 하여튼 네.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수확하는 단계에 아, 끝난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건 맞죠. 그리고 나는 이제 국민의힘 논평 같은 거 보면 웃긴 게 아니 외교라는 게 우리의 힘의 반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물론 외교력을 통해서 상승시키는 게 있지만 한계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를 하면서 우리 국가의 힘을 키워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을 교섭력에서 모아주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됐던 국민의힘이 논평을 보면은 가관인데 그래서 나는 조갑재 대표의 평가가 맞는 게 아니냐. 이 인물은 너무 심하게 했더라고요. 평가를. 역사의 바퀴벌레다. 어두운 음습한 곳에 사는 바퀴벌레다. 무슨 트럼프가 항공모함 가지고 와 윤석열 구출하러 오겠다. 이런 것을 음습하고 더러운 곳에만 살 수 있는 역사의 바퀴벌레임을 증명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바퀴벌레라는 표현이 좀 심한 것 같고 저는 좀 네밍대 정도로 저는 저는 무조건 아, 달려다니는 대표님, 그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했으면 그걸 안 들고 왔어야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마음에 드는 표현입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너무하니까 진짜. 뭘 좀 보태주는 게 있어야 될까 네. 국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세비 금지 가처분 소송을 누가 내는 사람 없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김준영 의원님에게 제가 그 컴플레인 하나 좀 걸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저희가 에이펙 하기 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국빈 나눴었는데 얘기하려 그러죠? 아, 미국과 중국의 아. 국빈 초청, 국빈 방문 초청과 관련해서 저는 요거 가야 된다. 국빈 둘 방문 다. 가야 돼. 네.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그 기회를 이번에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국빈 방문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차별성을 두고 네. 더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전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아. 너무 쉽게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하셔가지고 네. 좀 그러네. 아니 사실 이거는 잘했어 솔직히. 보면 이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배치를 나중에 보면 잘한 것 같아요. 앞부분은 사실 한미와 그다음에 사실 아이펙과 관계없는 한미 트럼프 위주로 다 돌아갔고 그렇죠, 네. 트럼프는 사실 가버렸죠, 예의 집에. 없이 가버렸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가갖고 더 낫어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예. 서로 따로 했기 때문에 더 나았다는 게 맞아요. 동의하고요. 네. 이제 외교 프로토콜을 지적했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육책으로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가가지고 더 잘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중국을 아니 트럼프가 보고 있다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잘했다는 칭찬인데요. 네, 그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잘했다. 한 가지 절묘한 조합이었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요. 지금 트럼프를 대항하는 방식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절묘하다는 게 뭐냐면 네. 인도와 브라질은 대들고 있어요. 그래서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EU와 일본은 항복하고 있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심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렇죠. 실용적으로 가는 모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네. 평가. 평가 기가 막힌데 이 평가를 먼저 하고. 제가 아직 학자나 전문가에게 너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정치가 야. 부족해. 너무 좋은데? 네. 대항하는 쪽이 있어. 거긴 두들겨 맞아. 아니 이게 사실인 게 뭐냐면 마크 칸이 캐나다는 우리한테 지금 거의 일방적 구애를 퍼부을 정도예요. 네. 왜냐하면 캐나다가 당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고 다른 나라들이 아직 일본하고 EU 한국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국이 모델이 되고 그렇죠. 그게 에이펙에서 사실 에이펙에서 말하는 거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거든요. 네. 그리고 에이펙 정신을 가장 잘 살린 게 우리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 오히려 리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와.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네. 진심인데. 근데 걱정이 그러니까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지부를 찍은 건 아니니까 네.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하자는 뭐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관련은 요 정도로 하고 한 중 넘어가도 될까요? 거기 어떻게? 하나만 아, 더 네. 첨부합시다. 뭐냐면 저는 지난번 매불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미 FTA 추진할 때 우리 민주당 내부에 반대론이 다수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소수였어요. 오. 일관되게 이제 한미 FTA 특위를 맡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을 적극 지지했는데 와. 그때 진짜 외로웠죠. 엄청 욕 공격받았어.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예. 아빠 제2의 을사 보호조약이라는데 왜 아빠 찬성하냐고. 지금 이제 전교조 선생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건데 저는 그게 동의하지 않았고 와. 왜 내가 주장했냐면 한미 FTA에서 미국한테 왜 당하는 패배적 사고만 하는가? 미국 시장을 우리 한국이 장악할 수 있다는 적극적 사고를 하자 그랬거든요. 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서 뺏기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200억 달러 투자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자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걸 통해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젠슨왕한테 26만 개 GPU 약속을 받았죠. 그다음에 70억 달러 정도의 투자 위치를 받은 거잖아요 이미. 네. 거의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마크 카니 네, 캐나다 총리. 대통령이 가서 옥포에 가가지고 잠수함도 타보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디젤 엔진 그 시장 규모가 한 60조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샘 울트만, 젠슨왕, 레리 펑크 만나가지고 블랙락까지 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1년에 2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한 거 이상의 300억, 500억 달러 투자 위치가 가능한 이재명 정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죄송합니다. 네. 네네. 아유 아닙니다. 와. 저도 네. 한 가지 좀 네네. 이제 그 한미 이번 정상회담 관련해서 넘어가기 전에 네. 한 가지만 좀 잠깐 좀 더 추가 설명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이제 남은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속 조치와 과제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저 김준영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또 새로운 아젠다를 또 끌고 나올 수도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불쑥 또 그냥 SNS에도 내고 네. 또 협상하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네, 그럴 수 때문에 있죠. 네. 이거에 대한 사실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고 네. 사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특히 이제 관세 협상 결과 관계에서는 두 가지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반도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장 100% 개방 한국이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미국 쪽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계에 정확하게 이제 그 현재 한미 양국 간의 이번 협상 결과 타결을 바탕으로 해서 MOU와 팩트시트 네. 공식 문서죠. 네네. 현재 이에 대한 문안 조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관세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가 비교할 때 불리한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네. 이게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네, 우리랑 핵심이죠. 경쟁하니까. 네, 그럼요. 대만하고 사실 반도체 경쟁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대만이 아직까지 반도체 협상 중이에요. 지금 서로 으르렁으로 싸우고 있어요. 네. 미국이 대만에게 그 대만에서 생산한 반도체의 절반을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지 않으면은 반도체 관세를 100% 50% 매기겠다 이러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00% 시장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그랬는데 사실은 농산물은 안 특히 됩니다. 쌀 농산물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USTR에서 이번 특히 그 저도 지난번에 미국을 이제 몇 차례 다녀오면서 네. 그때 협상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이 다 제각각입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이 행정부가 그러니까 USTR 따로, 국무부 따로, 그 다음에 상무부 따로, 재무부 따로 그러니까 목소리가 일어나되지 네, 않는다는 서로 거군요. 주도권을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물론 러트닉 상무장관이 주요 역할을 했습니다만 네. 그 과정에서 USTR이 소외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USTR에서는 얻어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네. 그러니까 추가로 뭐 구글 지도 문제라든가 또는 뭐 과일과 관계된 검역 조건을 좀 일부 좀 더 완화해 볼까? 또 이런 거를 속으로 또 만지작거려 볼까 하는 만지작거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고 결국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악마는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악마는 네. 네. 정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악마는 네. 날카롭습니다. 너무 날카롭게 좀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네. 조 의원님 요 말씀에 잠깐 네. 덧붙이면은 그 어떤 여론조사도 어저께 나온 ABC 입소스 네. 조사인데요. 그 미국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긍정이 33%에 불과해요. 긍정이 긍정이 30%, 33%. 그러니까 부정이 거의 65%에 가깝다. 아 그래요. 지지도도 39%밖에 안 되죠. 지지율은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조사한 거는 그거는 39%로 떨어졌고. 그럼 지지율보다 오늘 더 났네요. 더 났습니다. 관세는 더 나죠. 좋다. 그리고 경제 부분, 인플레이션 관리, 물가 관리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대폭 지지율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또한 이 변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변수가 예. 한 가지 변수가 돼 있어요. 안 왜 좋은 거야. 아시다시피 지금 관세에 관해서 이 포괄적 관세를 하는 게 위헌이냐 아니냐 네. 해서 네.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고 네. 이게 내일이니까 5일 날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요청해서 시작하고 원래 말까지 아마 나올 거고 네. 트럼프가 오늘 뭐라 하느냐 원래는 트럼프가 가서 이걸 피력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좀 전망이 갈리는데요. 대법원은 6대 3으로 이제 보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냥 위헌 심판이 안 날 거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1심, 2심에서 사실 이 소위 말하는 비상경제대권이라는 법이라는 것이 위헌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품목별로는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왕창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전례가 없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 타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트럼프가 아침에 뭐라 그랬냐면 패배하지 않도록 신께 기도하자고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면 법원에 의해서 그게 뒤집히면은 이게 엄청 타격을 입죠.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아마 다시 품목으로 바꿔서 다시 협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는 위헌이 되는데 네. 품목별로 또 막 때리려고 미국 대통령이 가진 행정명령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품목 관세는 그래도 행정명령을 위헌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제가 법률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죠. 법률가의 시각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요동칩니다. 아니 그럼 예를 들어 위헌 나오면 우리 쪽에서 뭐 좋을 것 같은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더 혼란에 빠질 수도 혼란에 있겠네요.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0년을 늘린 게 잘한 거죠. 침대 그렇지. 축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침대 축구가 답입니다. 침대 축구가 답이야. 그 사이에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침대 축구 중에 하나만 더 부담이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진짜 잘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법안을 제출만 하면 15%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중순에 네. 그 200억 불이죠. 그걸 예. 내는 걸 제출만 하면 통과 안 돼도 네. 그냥 그걸 1월 1일부터 11월 2일부터 소급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몇 달 끌어야 되지. 우리 당 대표께서 정청래 당대표께서 빨리 하겠다 말만 그렇게 하시고 사실 몇 달 끌어도 됩니다. 이것도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아니 근데 그달 안에 그달 1월 1일로 소급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달인데 제출만 되면. 테크니컬리 그러니까 제출해놓고 그러니까 11월 달에 예. 제출해야지. 제출해놓고 예. 근데 12월 1일까지 미뤄도 된다고. 그렇죠. 근데 정부에서 아무튼 국회에 이건 특별법, 그러니까 그 대미 투자에 대한 기금 신설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특별법 형태로 정부에서 지금 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요. 11월 중에 제출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발의가 돼야 네. 이제 바로 관세가 자동차 관세 15%를 그달에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11월 1일부터는 네. 바로 지났지만 11월 1일 지났지만 네네. 이번 달부터는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야죠. 아니 근데 의원님, 네. 그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면 민주당은 그거를 통과를 안 시킬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그렇죠. 예, 시켜야죠. 그건 뭐 왜냐하면 어쩔 수 그 자동차 관세가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1년에 들어가는 게 8천억입니다. 8천억. 네. 이제 한 달에 들어가는 게. 한 달에 한 8,000원. 달에 25%. 4천억씩 8천억. 예. 그럼 1년 따지면 거의 10조 가깝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빨리 사실 그건 매듭 지는 게 좋으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15%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11월 1일 기준으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한중 정상회담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은 어떤 부분을 또 주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부에서 좀 다루긴 했는데 네. 일부에서 다루지 않은 거 잠깐 한 장면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북한 문제를 한중 회담 때 네. 북한 문제를 중국과 소통하자고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또 화답을 했거든요. 그 장면 준비돼 있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양호한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한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입니다. 우리는 한국 측과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공동 이익을 확대하고 도전을 함께 대응해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양자 관계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대통령님과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한반도 문제 안보 이슈. 네. 이거는 네. 뭐 또 외교적 언어니까 네. 예, 해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기를 보면서 네, 러시아와 북한이 결합하면 중국이 싫어합니다.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 남편도 아주 싸늘합니다. 뭐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고. 네. 근데 한중이 만나면 북한이 싫어해요. 그래서 네. 북한이 그렇지. 사실 트럼프가 만나자 그러니까 최선희를 모스크바에 보내서 푸틴을 만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한중 정상회담 한 같은 날 북한 11군단 폭풍 부대를 방문해서 그 쿠르스크 지역에 파견됐던 북한군 부대를 찾아서 격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나는 경고의 메시지. 너 한중 잘 놀아라. 비핵화 떠들어라. 나는 러시아하고 연합해서 확실하게 비핵화는 개소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지금 중국을 견제한 거니까 중국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도와줘라 그러니까 북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냥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훌륭히 아주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에 비해서 푸틴은 지난번 북경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푸틴과 인사할 때 푸틴이 뭐라 그랬냐.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나는데 전할 말 있냐고 본인이 앞서서 우원식 의장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 중재의 자세가 확 차이가 나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미묘한 그런 미묘한 게, 문제가 있네. 저는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이번 그 한중 회담에서 아젠다를 비핵화를 마지막에 올렸잖아요. 아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한반도가 비핵화로 가는 건 맞지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만큼 네.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인데 네. 그게 올려짐으로써 저는 우리 북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을 더 열어놨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또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정부가 잘한 것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이 막혀진 한중 관계를 잘 풀어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협중, 그 이데올로기적인 이 대중 외교 정책을 하는 바람에 30몇 년간 싸우는 이 흑자, 무역 흑자가 하루아침에 적자로 바뀐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하셨고 또 크게 잘한 거는 그 70조 원의 통화 스와프를 맺은 거. 그렇습니다. 네. 연장했습니다. 그 금액과 관계없이 이거는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 본인들이 요구한 3,500억에 대한 그 외환위기 관리 차원에서 스와프를 요구했을 때 미국 거절했잖아요. 미국 네. 거절했죠. 일본도 거절했고. 네. 근데 중국은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또 요번에 뭐 또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블랙호크인가요? 그 블랙 이글. 네네. 네네네. 두바이로 가는 중간에 급유를 일본에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약간 미묘한 우리 국민들의 사실은 이 외교를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바로잡아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예. 특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예. 독도를 비행했다는 이유 하나로 일본이 공중구비를 거부하는 일본과 저는 이 동해바다에서 한미일 군사 해군 공군 합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요 블랙 이글이 원래 전투 뭐 에어쇼를 위한 거지만 이게 싱가포르 가는데도 4군데를 들러야 하고요. 네. 이게 중간에 계속 2시간마다 기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키나와는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가지고 몇 군데를 가 지금 UAE에 가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런데
오히려 이 기회에 저는 일본이 거절했으니까 네. 그냥 중국 거쳐가는 게 더 가깝거든요. 이거는 중국을 오히려 넣는 게 일본한테 이 잔펀치에 대해서 우리가 독도 얘기하지 말고 너 싫어? 그러면 우리 중국한테 부탁할게 한번 해보는 게 저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 쳐요. 네. 그러면 중국은 들어줄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이런 걸 있다고 보면.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 갔다가 근데 이거는 그러면 또그 트럼프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 군사적인 게 아니라 에어쇼다. 그리고 여러 군데 기착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 싱가포르 갔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야, 그다음에 이게 나오시네. 저는 대통령께서 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루비오나 헤그세스나 우리 제가 그래서 아니 한미 정상회담 그 한중 정상회담 하는데 왜 한미일 외교 장관회의 하지 말라고 제가 비판했었잖아요. 한미일 정상회담 안 했잖아요. 그래 이제 네. 잘행이 잘했잖아요. 축소되고 잘했어요. 장관회담. 자, 네. 결과적으로 잘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를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북경에다 국빈해 놓고 북중로 3자회담 외교장관이라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끝났는데요. 네. 저는 아까 대통령께서 하는 발언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장관, 특히 미국 쪽에서 압박을 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톤은 그게 아니었어요. 북한하고 대화 재개하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이건 전혀 다른 접근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냐면 중국 니들 갖고 있는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해가 비핵화시키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거는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게 우리 그런 힘이 없다. 또는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산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바꿔서 어. 오히려 대화와 북한하고 이것을 대화할 수 있는 걸 조력을 요청했기 때문에 훨씬 더 대통령의 뜻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중국을 시켜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나와서 대화에 하게 하는 저는 방향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 중국이 또 도와주기도 쉽고. 중국이 훨씬 더 좋은 명분이 뭐 더 네.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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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는 어렵다 근데 들을수록. 그런데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의 국제 정세와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상황들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입니다. 네, 특히나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지난 하노이 노딜 이후에 네. 그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깨진 이후에 6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거의 국제사회에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북러 조약 맺고 그 북한 전승절에 등장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부에 이제 복귀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북미 대화까지 이제 쭉 지금 분위기가 이제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앞으로 이 북미 대화 특히나 우리에게 있어 남북 관계 개선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주변국의 영향,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데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를 위해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에서 도와달라. 저는 이 얘기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얘기를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내년에 이번에 그 북미 대화가 불발이 됐지만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달에 지금 중국을 가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불발된 이런 상황들이 다시 내년 초 국면에서 다시 또 이게 어떻게 또 이제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의 적절한 역할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갈 때 간 김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중국은 좋아해요, 싫어해요? 저는 그거는 중국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다 대해서 다 어느 정도 그 양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저는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북한과 미국을 연결시키는데 푸틴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시진핑 주석이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굉장히 큰 미묘한 긴장도 있습니다. 북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도하면 좋아하죠. 육자회담도 사실 베이징에서 했으니까. 좋은 일입니까? 서로 주도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난번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2018년에는 북중이 그 사이에 6, 7년간 굉장히 사이가 나빴다가 갑자기 북미가 접근을 하니까 갑자기 시진핑이 중간에 끼어서 4번의 정상회담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저는 중국이 이번에는 협조할 거라고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북러한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중국이 이번에는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내년 4월이 훨씬 더 향상된 가능성으로 높아진 가능성으로 만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번에 북한은 고민하다가 튕겼다고 생각합니다. 네.